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31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와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 알트코인들의 시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탑 10 코인 중에 가장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은 4.83%, 어제부터 오늘까지 4.83% 상승을 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76% 살짝 하락을 했고, 대부분은 변동성이 크게 없습니다. 라이트코인도 3.6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시세 같이 한번 보면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 위쪽에 저항선을 뚫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1,120달러 선을 위치해 있습니다. 아직까지 조정도 나오지 않고 위쪽으로도 아직 크게 벗어나지도 않은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과연 방향성을 어디로 잡을지가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추가로 잡게 되면 방향성이 또 12,000달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승폭이라면.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살짝 그 되돌림을 주고 간다면 1394달러 선, 1400달러 선을 터치하고 갈 가능성들도 열어놓고 지금 많이들 전망을 합니다. 어떻게 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분위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자체적으로도 지금 움직임이 괜찮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RSI 상대 강도 지수는 이제 80 정도에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근데 이 과매수 국면이라는 건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전 고점에서도 80을 넘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터치를 받고 다시 내려갈 가능성들도 열려져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시세를 예측하는 건 정말 쉽지는 않고요. 우선 가능성들은 아래쪽에서 1400달러 선을 지지받느냐, 그리고 위쪽으로 저항선을 12,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쭉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짝 멈칫하더니 추가적으로 또 올라서 336달러 선까지 최고점을 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까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에서 아마 저항선이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요.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기는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지금 이더리움이 관심도 많고 힘도 좀 강하기 때문에 뭐 그 예상은 할 수는 없고, 우선은 이 저항선을 맞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힘을 계속 모아가면서 계속 터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조정세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숨고르기를 하면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똑같이 지금 과매수 국면에 들어가 있고요. 80이 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을 좀 볼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빈스 프린스의 분석인데요. 빈스 프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 안에서 조정세가 살짝 나오는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살짝 하락을 하면 이 1409달러 선 정도에 다시 한번 도달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단으로 가는 이 패턴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라인이 있는데 이게 2017년과 2019년 이 위쪽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이라고 지금 그어놨는데, 이 트렌드 라인과 마주치는 부분이 지지선이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1409달러 선이 이쪽 지지선이 될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지지를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12,800, 13,000달러까지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고 있는 전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11,400달러 선 저항선 넘을까? 비트코인 강세장 이전과 다르다라는 기사인데요. 과연 이 장이 다른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 우선은 이 전문가들의 의견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이 제미니의 창업자이며 가장 유명한 비트코인 지휘자로 꼽히는 이 카메론 윙클보스도 최근 코인텔레그래파의 인터뷰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2017년 당시에 비해서 자본, 인적 자본, 인프라, 프로젝트 수준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졌고 여기에 각국 정부들에 의한 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올 비트코인 불마켓은 이전의 불마켓과 다르게 극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이제 블록체인 기술 개발사인 블록스트림의 최고 전략 책임자인 샘슨 모우 같은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못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하지만 2016년 채굴 보상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650달러가 됐고 1년 후 2000달러, 다시 수개월 후 1만 9천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비트코인은 빠르고 맹렬하다. 10만 달러 전망은 보수적이다 라고도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인 이 스큐 공식 트위터에 따르면 이 오는 31일 이 비트코인 옵션 마켓에서 6만 8천 BTC 규모의 포지션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OKX CS가 지금 이더리움 심각한 가치 저평가 상태다라고 하면서 올 하반기 이더리움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OKX 최고 전략 책임자인 이 쉬쿠는 본인 웨이브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가치는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 하반기 암호화폐 마켓은 이더리움이 주도할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는 이 탈중앙화 금융 플랫폼에 락업된 암호화폐 자산 규모는 올해 4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 디파이는 새로운 기회를 의미한다. 이 다중담보를 통한 디파이 진입은 이더리움의 중요도 및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순이익 상태를 나타내는 이더리움 주소수가 3,186만 개를 기록하며 이 비트코인 보유 주소수를 넘어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미디어는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300달러 선을 회복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백만 개의 이더 보유 주소 내 이더 평균 구매 가격은 300달러 아래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1년 이상 이더를 보유한 장기 투자 주소도 1000만 개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멀티코인 캐피털의 파트너 이 투사르제이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이더리움 1.0은 확장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이더리움 1.0 네트워크는 지금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신규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의 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약 확장성 솔루션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가 떠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2.0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더리움 이제 테스트넷이 8월 4일 날 예정이 되어 있고 11월에 이제 메인넷까지 런칭을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피델리티 비트코인은 흡입력을 가진 가치 저장소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지난 29일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 비트코인 인베스트먼트 시리즈의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기업인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관리하는 자산만 8.32조의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은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서비스를 출시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헤지펀드 또는 가족기업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위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거래 실행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의 사장 톰 제서프는 이에 대해서 몇 년 전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탐색하기 시작했으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자산을 위한 이 풀 엔터프라이즈급 플랫폼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장기 비전의 첫 단계라고 전했는데 이 보고서의 제목 자체가 이 비트코인 투자 학위 논문 이 흡입력을 가진 가치의 저장소라는 제목과 함께 이 피델리티 디지털 자산 연구 이사 리아 부토리아가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 비트코인은 가치의 저장소를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지만 그처럼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대한 좋은 점은 개발 및 혁신을 이끌어내는 촉매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가치의 저장소는 드물지만 다행히 비트코인은 불굴의 디지털 부족을 제공하며 초저금리 시대의 양적 완화 및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채택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 투자가들의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유명한 이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지금 트위터에 이 돈이 있으면 비트코인 매수하라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2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 데니스 가트만의 금값이 이미 최고가에 달했다고 생각한다. 나도 동의한다. 은 시세는 온주당 25달러 정도다. 50달러까지 상승하려나? 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은 오르고 있다. 나는 금이 아닌 은과 비트코인에 탑승했다. 당신은 뭐라고 하는가? 은과 비트코인을 보유했나? 라고 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비트코인에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계속 추천을 하는데 예전에도 은을 이렇게 또 많이 그 언급을 했었던 일화가 있었는데 이 투자 추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각보다 하시는 분이네요. 아무튼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지금 로버트 기요사키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 제미니 공동 창업자 이 타일러 윙클보스도 29일 트위터를 통해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를 미래로 몰아넣었다라고 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실패가 본격화되고 이 스트리밍, SNS 보급이 빨라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법정화폐 구조적 문제, 그리고 국가 부채 급증, 그리고 초인플레이션 등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채택을 앞당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에 이어서 이 빗썸도 코스모 체인을 상장 폐지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후로 암호화폐를 발행한 사실이 드러나 이 크게 논란이 된 코스모 체인이 빗썸에서도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지달구조를 위한 모든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퇴출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합니다. 30일 빗썸은 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가상자산 투자 유의 종목 지정 정책에 따라서 코스모 체인의 거래 지원을 다음 달 18일 종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출금은 9월 14일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비썸은 가상자산의 임의 발행을 통해서 이 재단의 부당거래 행위로 투자자 가치의 손실과 이로 인한 급격한 시세 변동 등이 발생을 했다면서 이 안정적 거래가 유지되기 힘들고 이 투자자 보호 조치 또한 미흡하다라고 판단돼서 이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비썸은 지난 2일 코즘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가 있었고요. 하지만 업비트에 있어서 비썸도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코즘은 국내 양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즘은 카카오톡 연동 암호화폐 지갑인 클립에서도 8월 10일에 퇴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 체인을 지금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속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유의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캄보디아 이 중앙은행에서 이 CBDC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인데요.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CBDC 프로젝트 바콩을 오는 9월 내로 정식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체아세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BDC 시범 운영을 이달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3분기가 끝나는 전 정식 운영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밝혔습니다. 그는 바콩은 이 캄보디아 내 결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를 동일한 플랫폼으로 모으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며 이 최종 사용자가 기존 거래하던 기간과 상관없이 쉽게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등 이 선진국들이 이 CBDC 발행의 실리와 리스크를 저울질하는 사이에 이 캄보디아, 케냐 등 신흥국들은 앞다퉈서 CBDC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캄보디아는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CBDC 개발에 가장 앞서 있는 중국을 제치고 CBDC를 최초로 발행하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계획은 이 세계 최초로 지금 CBDC를 발행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빨리 해야 된다라는 좀 조급함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세계 최초로 발행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2017년부터 은행 간 결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는 국경 간 거래를 지원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말레이시아 은행과 또 손을 잡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플랫폼을 만든 기업이 일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일본 블록체인 기업이 소라미츠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일본의 기술력을 지금 사용을 해서 CBDC를 만든 건데 얼마나 그 효과가 있고 좀 괜찮은 건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각국에서 지금 이렇게 CBDC 발행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필리핀도 똑같습니다. 필리핀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지금 검토하고 착수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벤저민 디오크노 이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는 온라인 간담회에서 필리핀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타당성과 정책 시사점을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CBDC 발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 추안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총재는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 디오크노 총재는 각국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이 명목화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일단 암호화폐 자체보다는 이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더 집중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필리핀도 같이 지금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미 검토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각국들이 서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갖고 발행 준비를 하는 국가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 정부에서도 이 발전소에 이 암호화폐 채굴을 허용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란 정부가 현지 발전소에 암호화폐
암호화폐 이 채굴을 허용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란 정부 산하 기관이 이란 전력공사 이 모스타파 라자비 말슈아 하디 부회장을 말을 인용해서 이 발전소는 이란 채굴 산업통상부에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이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암호화폐 채굴 센터 설립을 위한 세금을 승인해야 채굴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그동안 이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대한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례로 이달 초 암호화폐 업계의 혼란을 줄이고자 암호화폐 채굴 기업에 한 달 내로 당국에 정식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시행령을 발표를 했고, 그 정부는 이 채굴장 14곳에 각 채굴장별 전력량을 300조와트로 제한한 채로 암호화폐 채굴 운영 라이센스를 발급을 했습니다. 또 올해 5월 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국가경제전략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암호화폐 채굴 관련 규제 및 이 세입 등과 관련된 국가 전략을 구축할 것을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관리하려는 시도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암호화폐 채굴 산업은 이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 1kW당 0.01달러에서 0.05달러 수준의 저렴한 전기료 덕분에 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 불법 채굴 기업들도 증가를 했는데, 이 때문에 마슈아디 부회장은 불법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신고하며 포상금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현금을 이제 수익 창출원을 그 암호화폐 채굴 쪽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의 이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제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암호화폐 채굴 산업까지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발전소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채굴을 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겠죠. 실제적으로 원가 수준에서 이 전기의 원가 수준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채굴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가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